인터넷에 가보죠. 남자들 다 연봉 1억이고 다 스카이 대학 나오고 다 꽃은 18cm야. 본 적이 없다고. 그래. 유니콘만 있군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봤어요. 네. 스카이 나오셨나요? 네? 스카이 나오셨나요? 그걸 생각 못했네요. 2022년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17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탈출로 한번 92에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무배입니다. 네, 뭔 일 있으세요? 아니요. 네. 아니야, 근데 요 근래 봤던 것 중에 가장 약간 좀 뭐가 좀 피곤한 느낌? 오, 엄청 피곤해요. 오, 저와 매일이네. 네. 일을 많이 해서? 응? 일을 많이 하고 왔어요? 어제 지방 내려갔다 와서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가? 머리가 바뀌었나? 머리 바뀌었어. 그렇습니다. 밑에를 약간 좀 이렇게 안으로 좀 마르셨네. 네네. 맞아요. 머리가 바뀌었나? 저는 이제 식사 잡쌌어? 예. 그거 한다고 제가 좀 이렇게 네. 머리를 좀. 때마다 웃기네. 네. 구상만. 네. 그 위에서 지금 홍어 먹고 왔어요, 저희. 홍어 아까. 찍느라고? 저는 원래 먹는데, 형은 이제 못 먹는데 이제 한 점 했고. 먹었어요? 한 점. 못 먹는데 어땠어요? 먹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홍어는 많이 아주 삭힌 약한 홍어였어. 홍어는 아니라서 먹을만 했는데, 조금이라도 삭힌 홍어는, 노노해. 못 맞아. 먹습니다. 드세요? 아니요. 드세요? 아니요. 드세요? 네, 전 좋아해요. 진짜? 네. 못 먹는 게 없구나, 진짜? 언니는. 맛있잖아. 아니, 저도 무슨 홍어를. 맛이야? 누나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참 그 여자 이미지하고 아니야. 반대야. 생각한 이미지는 뭐지? 그러니까 막 홍어, 이따 이런 홍어 거 얘기한다. 홍어, 저는 진짜 그런 거 절대 못 먹어요. 진짜?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홍어를 제가 이제 20살 때 처음 먹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맛있어서? 아니, 너무, 이게 음식인가 싶어서, 바로, 그니까, 진짜 씹어 삼키자마자 올렸거든요. 그때 충격이 있었고, 근데 저는 못 먹는 음식을, 그렇게 이제 한 번 못 먹으면은 계속 못 먹지 않고, 한 시간이 지나고 또 시도해보고, 그래, 시도해보지. 또 시도해보고, 맞아. 이러다가 이제 먹게 되는데, 계속 못 먹다가 30살 정도 돼서야, 그 홍어를 먹는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올렸거든요. 진짜 삼키자마자 올렸거든요. 근데 그 30살 때 먹었던 홍어가 흑산도에서 올라온 홍어인데 리얼이네. 맛이 달라. 맛있네. 맛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 향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전에 먹었던 홍어는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욕하지 않고? 흑산도 홍어는 되게 향기로워요. 아니,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냄새가 좀 달라요. 약간 향긋해. 그래서 물어보니까 홍어가 별로 수요가 그러니까 이게 공급량이 많지가 않아서 수입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홍어인데 흑산도 홍어랑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좀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홍어가 있는데, 그 누나 얘기한 게 뭔지 알 것 같은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박하 같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좀 향긋해. 팍 쏘고 하는데, 그게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데가 화장실 있어. 느낌이 아니고? 아니에요. 조금 달라. 좀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암모니아 냄새가 아주 안 나는 건 아니야. 나긴 나. 근데 물어보니까, 그 어떤 글을 읽었는데, 홍어에 관련된 거, 그 홍어가 뭐 아르헨티나, 칠레도 있고 다 있는데. 맞아, 칠레산도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의 흑산도에 잡힌 홍어가 12월인가 잡힌대요. 그 홍어들이 우리나라 흑산도를 지나면서 그 흑산도 근방에 있는 특이한 그 근방에만 있는 박테리아를 몸에 붙이고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삭힐 때 맛이 달라진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잡힌 홍어랑 맛이 그래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누나가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약간 입맛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30살 이후에 좀 먹었던 게 게장. 게장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말캉한 식감이 싫어서? 약간 해물, 새우 이런 거 있잖아요. 갑각류라고 하지. 그런 거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먹거든요. 그래서 홍어도 내가 2번, 3번 도전해봤는데, 마지막 3번째, 이건 나는. 아니다. 내가 한 50살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지금까지는 진짜 아니에요. 우리 언제 흑산도 홍어를 먹으러 가야 되겠다. 맛이 있어요? 진짜 먹어봐야 돼. 이거 되게 비싸겠다. 그러면 흑산도 비싸요. 엄청 비싸. 왜냐면 저도 그 전까지 못 먹다 그거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음식을 계속 도전해보려고 그러는 분들의 어떤 그 공통점은
술을 좋아한다는 거죠. 맞아. 대부분 술안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안주 하는 분들이 내가 안 먹어본 음식을 되게 더 도전하려고 그러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 맞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주 허니가 광고하는 NZ 허니 마니카꿀입니다. 네. 진짜. 이주 허니, NZ 허니. 네. 너무 싫어. 너무 싫어졌어. 너무 싫어. 이거 마누카꿀 드시면서 이주 허니의 맛을 느껴보시죠. 갑자기 먹기 싫다. 달달한 맛. 제가 마누카꿀은 좀 좋아해서 몸에 좋다 그래서 예전부터 좀 많이 먹었거든요. 요 NZ 허니 마누카꿀 진짜 좋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먹어보면은 알거든요. 커피 같은 데 타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달달한 맛을 좀 시럽 대신에 달달한 맛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꿀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 미용 그리고 불면증도 완화가 되고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누카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NZ 허니, 이주 허니가 얘기하는 NZ 허니 마누카꿀로 마누카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선생님 네. 도리도리 뭐죠? 네네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 네, 그렇습니다. 뿌리, 잎, 열매까지 한 병에 다 담았어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거의 요 한 병에 산양산삼 한 뿌리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한 박스 안에 30병. 와. 네, 30일치가 30뿌리. 한 달치가 딱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로 해서 산삼을 먹으려면은 이 금액대에는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기력이 없으신 부모님, 공부에 지친 수험생, 피로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제격인 제품입니다. 1666-10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꿀게요. 네. 판관순문서 후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후기군요. 예. 당시 사연을 저희가 적어놨는데 아마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딸이 내가 아니었다는 거. 충격적이야. 예, 기억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후기가 왔거든요. 이거 주원 형이 좀 읽어주시죠. 네. 작년 11월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작년에 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라는 주제로 사연을 보낸 사연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냈지만 사연을 보낸 후 몇 달간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내다 보니 제 사연이 채택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식장 탈출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연을 보내보고 하는 거라 주원 형님이 제 사연을 읽어주시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제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 겸 제 소식을 짧게나마 알려드리고자 글을 다시 써봅니다. 사연 보낸 직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몇 주 동안 핸드폰도 끄고 거의 폐인 상태로 지낸 것 같습니다. 눈 떠 있는 동안은 술 마시고 취하면 자고 일어나면 울다가 다시 술 마시고 취하면 자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나다가 이러다가는 정말 제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게 닥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켜니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회사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많은 연락들이 와 있었습니다. 먼저 회사 상사분께 제 사정을 설명하였고 직접 뵙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며 직장을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와 처음 간 곳이 이상하게도 딸 아이의 유치원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딸 아이의 유치원을 먼저 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에서 딸 아이와 마주쳤고 제게 안겨 아빠 보고 싶었어. 다음에 어디 갈 때 나한테 말하고 가야 해 라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 저는 주원 형님과 종윤님 말씀처럼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제 사연과 비슷한 얘기를 하였을 때 내 아이가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고 내 삶을 산다라고 하였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기가 아기일 때 밤에 깨서 울면 밤새 옆에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다시 잠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 저도 모르게 웃게 되고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보고 아빠라고 했을 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고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글을 쓰니 주저리 말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이후 아내와는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바람난 선배 그리고 제 소식이 동기들 사이에 퍼지고 학교 과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그 선배 가정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직장을 다시 구하는 중 좋은 기회가 생겨 지금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제 옆에는 딸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딸 아이와 함께 미국을 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각설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딸 아이와 함께 제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식장 탈출 5분께 감사드립니다. 와,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 네. 그래요? 그 이러면은 그 여성분께서 양육권을 포기하신 건가? 그런 것 같네. 그런 것 같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협의혼했으니까 포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다. 서로 소송까지 이렇게 간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근데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됐지. 이 딸아이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키운 적만 남아 있는 상태지. 이게 뭐라 그러죠? 양자라고 해야 되나요? 양자 들었다고 하지. 네, 그런 느낌처럼.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같고. 어차피 호적이 친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거 아닐까요? 이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뭐 고마울지 말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기왕 이렇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과 여러 가지 고심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과 별개로 그래서 미국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생기는 어려움이 아마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나는 뭐 이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어쨌든 어른이지 않나.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처럼 인생을 이 딸아이가 클 수 있다면 좋은 어른을 만난 거죠. 그렇죠. 네. 나중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좀 힘들 것 같긴 아마 근데 좀 자라나면서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 근데 크면 어느 정도는 뭐 처음에는 충격이나 여러 가지의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커서 얘기 들으면 어차피 자기가 받은 사랑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라면 이해할 것 같아요. 견뎌낼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주면 그걸 견뎌낼 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나 외부적인 충격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위쪽위쪽 되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여기저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일수록 외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데서 잘 견뎌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들은 것 같아서. 진짜 이 정도의 사랑이면 뭐 어떤 이야기든 조금 더 단단하게 받아들일. 그래. 뭐 순간적인 흔들림이야 당연히 있겠지. 충격적인 얘기일 테니까. 근데 이런 아버지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진짜 딸이? 좋은 아버지. 키운 정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봤고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설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둘 다 나는 안 볼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와이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지금 내 딸아이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이제 벌써 나도 바뀌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래, 쉬운 평생 될 수 있다면 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평생 얘기하지 않고 싶죠. 숨기고 키우지 않을까 생각도 그래. 지금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저는 되게 냉정하게 뒤돌아서 그 집을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했었잖아.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래. 와.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마냥 그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일이야. 네. 어느 날 내 아이를 못 보는 거잖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이 못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나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쉽지 않더라고. 제가 다른 데서 가끔 하는 얘기인데 타임워프물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타임워프를 해서 내가 지금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나중에 과거를 바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바꾼 다음에 돌아왔는데 다 행복한데 아이가 없어졌어.
거기에 절망하고 죽을 정도의 많죠. 고통을 겪고 결국엔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 우리가 많이 보죠. 완전 아이 때문에. 비슷한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몰라도 애 때문에 뭐 어떤 선택을 하기 되게 어렵다. 네네. 그때 그런 얘기 했나요? 네, 뭐 비슷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서. 애한테 누가 씨를 주었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식을 키워보니까 진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거를 누가 거두고 키웠느냐 그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큰 것 같고 그걸 양육한 부모한테도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결심을 하셨고 앞으로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제 애가 아닌 걸 알았을 때 키우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어릴 때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비행 청소년. 그렇죠. 아니면 중2병 뭐 이런 중2병. 뭐 진짜 그거 중2병도 나는 양호해. 견뎌낼 수 있어. 뭐 이렇게 뭐 사춘기다 뭐다 하면서. 근데 진짜 말종거든요. 네? 있어.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면 우리가 보면 주변에 못된 있잖아. 있는데 만약에 내 새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진짜 내 업보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위기 상황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집안의 위기 상황인데 그 상황인데 애초부터 얘는 내 애가 아니었어. 그럼 갑자기 그게 물밀듯이 막 그 생각이 나를 쳐들어오면서 굉장히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진짜 무의식 뮤트로 잠궈버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니고. 내 새끼면 어떤 식으로든 커버치든 정말 소위 말해서 어떻게 진짜 어디 도망가든 같이 이렇게라도 하겠지만 와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그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그런 상황이면 어떡할까라고 했을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는 요 생각이랑 다른 생각으로 힘든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 좋은 남자잖아. 그럼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사랑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진짜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게요. 이분은 이제 이 딸이 진짜 딸이야. 이런 얘기는 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해서 둘 사이에 아이가 나왔을 때 완전히 똑같은 사랑을 줄 수 있을 자신이 내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게 돼. 맞아요. 그것도 되게 고민스러운 일일 것 같아. 근데 또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사는 집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재혼 가정들도 항상. 되게 많고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일이야. 그걸 못하는 사람을 내려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맞아.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용기 있는 선택이고 어쨌든 이제는 이제는이 아니지. 처음부터 쭉 이 딸은 사연자분의 딸이었고 맞아. 앞으로 아마 더더욱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테니까 여기 각설하고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미국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 구축을 하고 삶의 기반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만한 어떤 심리적인 좀 여유를 챙기게 된다면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줘도 되고 지금은 어떤지 얘기를 해줘도 해요. 되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정말 큰 결심을 하셨어요. 딸아이와 함께 미국 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생각해보면은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아내분도 생각해보면은 아내분은 당연히 본인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그래, 치열하게 싸웠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끔 주변에 친구들 와이프 뭐 이것도 몇 년 된 얘기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술자리에서 이혼하면 어떡할래? 막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해. 그러면 내 친구 와이프 내 친구 새끼들 다 나는 애만 안 키우면 돼. 그럼 나 이혼할 거야 바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키우기 싫다. 다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양육인지 알겠네요. 아 그래?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지? 양육권 주고 양육비를 주겠다는 거죠, 다들.
양육권 넘기고 양육비 주겠다. 난 자유롭겠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그러니까. 싶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이혼하면서 안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은 아니야. 그렇죠. 뭐 지난주 사연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없었다면 상황은 바뀌잖아요. 이게 완전 다르지. 근데 지금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양육을 하는 그 노동자가 한 명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아이가 있을 때 뭐 상대방이 바람이 나고 그런 경우에도 이혼하기가 쉽지가 않죠. 노동자는 뭐 결혼해서 있어도 없죠. 응? 뭐라고요? 그 집에는요? 저기요. 예. 뭔 얘기가 뭐라고요? 노동 인력이 없대요. 노동 인력이 뭐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둘이 있다고 해서 노동 인력이 그렇죠. 두 명인 건 아니다. 곱하기 2가 되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다시 돌아온 느낌이죠. 아니 오늘 지금 피곤해서 그렇구나. 네. 기본이 바뀌었나요?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최근에는 또 접속을 안 해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왜 아내분께서 양육권을 안 가져갔는지. 그러니까요. 본인 씨인데. 아니 안 가져가지 않았을 것 같아. 분명히 아내분이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거고. 그러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지금 사연자분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랬을 수도 있지. 강력하게. 네, 강력하게. 지금의 법률과 여러 가지 상황상 아버지가 이 양육권을 양육하고자 하는 엄마한테 가져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친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생각보다 그래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다. 적은 확률이지만 여성분들이 꼭 다 아이를 그렇죠. 내 아이라고 해서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성분은 본인이 되게 이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이고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 그 아내분. 그래. 그러니까 그때 잘못했던 거랑 별개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죄스러울 수도 있는 거니까. 인간이라면 죄스럽겠죠. 전전긍긍했겠죠, 진짜. 막말로 이제 그제야 발 뻗고 잘 수도 있어. 이 상황이 비극적이고 참을 수 없는 맞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뭐 어쨌든 이런 건 떨어낸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내분도 이제 아이를 안 키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정이 분명히 있을 당연히 것이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둘이 같이 키웠으니까 아마 둘 중에 누가 더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잘 키울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양육할 수 있을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서로 뭐 처음에는 자기가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다가도 한쪽이 좀 강경하게 나왔을 때 그래 이 사람이 키우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추측입니다 다. 그래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키운 점 무서워요. 가끔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막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애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키우던 아이가. 내가 아니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오빠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친자를 데려올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키우던 애를 뭐 키울 애가 거예요? 바뀌었어? 애가 바뀌었어. 드라마에 많이 키우던 애를 나오는. 그냥 못 주지. 아니 그냥 못 줘.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그 얘기가 골자 아니야. 그거 보면 되게 눈물 나는 영화인데 결국에는 뭐 선택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셔야 되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막 나오거든요. 묘사를 되게 잘 해놔서 쉬운 일이 항상 아니야. 가을 동화도 애 바뀐 거잖아. 가을 동화 애 바뀌었어? 그랬나? 애 바뀐 얘기잖아요. 아 그래?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송혜교가 되게 부잣집에서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가난한 집 딸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둘이 이제 바꿔놓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키웠던 내 아이인데 그냥 단지 내 유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는가. 아니,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쉽지 않아. 근데 또 내 씨가 딴 데서 자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치. 다 가지고 싶은 건가? 그치. 물론 돈이 많아야 되고. 그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그럼, 야, 쟤도 데려와. 저거 내 애야. 얘는 내가 키우는 애니까 얘도 내 애야. 이렇게 되겠지만. 다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옛날에는 진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애가 바뀌고 그랬다니까.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이 없겠죠? 물론. 요즘에도 근데 막 그런 기사 본 것 같은데. 뭐 몇십 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부러 바꿔치기 하고 그랬다잖아.
그래.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쓱 바꿔가지고. 근데 신생아도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르게 생겼지. 애들 나와보니까. 다르게 생겼지. 예전에는 애기들 다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 생각했거든요. 처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봤는데 신생아들은 다 고구마 같더라고. 불구죽죽한 게. 빨개가지고. 근데 다 다르게 해서. 생겼어. 내 애는 다르게 생겼어. 구분이 되는데, 그치? 나는 아이가 바뀐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똑같이 생겼어 다. 맞아요. 엄마든 맞아. 그냥 팍 찍어갖고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약간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이목구비가 잡히기 시작하면 와 이거는 뭐 옆집 아저씨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구나. 깜짝 놀래. 무조건 다르게 생겼어. 맞아. 다른 사람 애면. 근데 이 사연자분 우리 처음 왔던 사연도 그랬잖아요. 프로필 사진 친구가 보여주는 순간에 그러니까 바로 알아. 가슴이 철렁했다고. 그러니까 유전자란. 몰라.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데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인 지지를 네, 응원을 합니다. 보내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네, 듣고 싶어요. 해주시면 저희가 더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헬라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그리고 올인원 워시까지 여러분 오늘도 제가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네. 헬로소피 샴푸로. 너무 굉장히 지금 파한 느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네. 감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사실 감고 나서도 한 10분 정도는 좀 쿨링감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두피에 열 많으면은 탈모에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열 내려주는 게 되게 관건인데 힐러소피 샴푸가 이 쿨링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탈모 있으신 분들 사용하면은 좀 시원하게 머리 감을 수 있습니다. 네, 바디워시도 있습니다. 바디워시는 사실 향으로. 네, 그렇습니다. 향이 너무 좋으니까요. 바디워시 쓰고 나면은 그 화장실에서 나는 그 냄새 너무 좋잖아요. 그게 잔여 냄새가 계속 남잖아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샴푸, 바디로션, 바디워시 3+1으로 판매 중에 있고 3+1 구성으로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3+1이니까 셋 중에 한 가지 원하는 걸로 하나 더 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건강한 영양 간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여러분 새롭다. 네, 새로운 패키징이 추가되는데 너무 예쁘죠? 네. 이거 봐. 이거 뜯어봐. 와. 런던에서 무슨 소포 오는 것처럼 이거 예쁘죠? 패키징.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캔 모양의 플라스틱에 라니 앞에 있는 거 이거 담겨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적은 용량으로 절반이에요. 네. 기존 거는 200g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100g. 딱 반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종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퍼 이게 페이퍼예요. 지퍼백이라서 먹고 나서 이렇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그리고 아마 요거에 이제 요게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겉에 패키징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또 한 이유가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고 또 용량이 줄어든 만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네. 혼자 먹을 때 딱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100g. 맞아요. 그리고 선물로 줄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쁘니까 일단. 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답례품 또는 행사나 업체 등에 대량으로 납품이 가능하고요. 바뀐 이 런던 방앗간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저희 패널들이 다 애용하고 있고 저도 역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네.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여름이 다 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부턴가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아침 저녁. 그렇죠. 그래서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나와서 아무것도 안 바르면 진짜 허옇게 됩니다, 이제. 그럼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향료도 첨가하지 않고 초저자극 원료만 사용하고 있는 마치구름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네.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처발처발해도 괜찮습니다. 아끼지 말고 마구마구 발라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약장수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아니, 뭔가 정치인 같아요. 네. 정치.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네요. 자, 어쨌든 검색창에 마치구름이라고 쓰시면 이 제품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노란색 제품입니다. 마치구름으로 검색해주세요. 자, 이제 여생 가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친구 중에 강성주 해설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주원 형이랑도 가깝고 저랑도 이제
친한 친구인데 저보다 2살 아래 87년생이고요. 근데 주책남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랑 좀 만나다 헤어졌었어. 근데 2주인가 3주 있다가 다시 재결합을. 못 잊고. 했다. 재결합을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되는 과정에서 주요 이슈는 결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 이 친구는 87년생인데 이미 여러분 이거 방송이 다 공개된 얘기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뒤지는 게 아니라 지가 지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36. 여섯인데 여자친구분이 나이가 더 많아요. 이게 조금 뭐 한 2살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위에요. 진짜? 그 40쯤. 네, 좀 더 위. 더 위? 네. 이상한이 나이?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위. 네. 그럼 한 10살 차이 나요? 나는? 거의 그 정도구나. 10살까지는 10살까지는 아닌데, 네, 하여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능력이 굉장히 좋나요? 뭐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둘이 올해 예전에도 알고 있던 사이인데,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거와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좀 의견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강성주 해설위원은. 근데 여자친구분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미 나는 결혼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책남 콘텐츠에서 주원이 형이 막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주원이 형 얘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상대가 비혼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너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 이거 다시 결합되는 게 맞냐? 그래. 그런데 성주는 뭐 비혼주의라는 것이 무슨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기다리는 어떤 이유? 근데 그래서 이제 얘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건 안 바뀐다. 그래서 이 친구는 데드라인을 연말까지로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고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때도 만약에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럼 자기도 생각을 다시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다시 이제 좀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죠. 네. 정말 좋아하나 보다. 여기 중간에 저희 그 대본에 주호민 씨가 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해맑게.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완성된다. 네. 너무 맞는 말이죠. 네. 이 얘기에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해보기 전까지 진짜 비혼주의인지 아닌지 모르다가 그쵸. 해본 다음에는 비혼이 난 맞구나. 비혼이 맞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자, 비혼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결혼을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혼에 가까운. 그런데 이제 나는 글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혹은 아예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결혼 자체는 나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혹은 결혼이 싫다. 누가 제일 많을까? 결혼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제일 많을까? 제 나이 지금은 또래에서는 포기하는 게 많지 않을까? 포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포기가 많다고 봐요. 저는 언제나 이게 포기라는 것이 어쨌든 본인의 마음보다는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상황 많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상황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뭐 세월이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계속 흘러가는데. 흘러가고. 근데 흘러가가지고 이제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순간 뭐 그때 당시에 마음에 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그치. 거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이럴 바에는 안 한다 라는 식으로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선택지가 아니면 없어져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뭐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잊지 못해서 못한다거나 그렇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저는 결혼에 관심이 없다 결혼이 싫다라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요즘은 결혼이 싫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그렇지. 같아. 결혼을 포기했다라는 느낌은 좀 결혼을 포기했다는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결혼을 포기했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그래. 그리고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왠지 남녀 성비로 봤을 때 결혼을 포기했다가 남성이 많다면 결혼이 싫다는 여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20대 나이대로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내 또래는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친구들 비혼이라고 하면은 관심이 없다. 노관심. 별로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생각이 없다.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 남성들은 포기했다 쪽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혼자 사는 애들은 다 포기했다. 포기. 그러니까 그 포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즘엔 맞아. 뭐 금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뭐, 네. 저는 주위에서 제가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쭉 오면서 제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친구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뢰. 예, 본인이 설사 그런 어떤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본인뿐만 아니라 야, 그래도 이제 부모님한테 뭐 손자나 안겨드려야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또 남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대는 이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진짜로 그런 느낌으로도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당연스럽게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어라는 친구는 나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 주위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보통 사람의 선택을 다 하고 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저 주변에는 싫다는 남자애들도 몇 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굳이 따지자면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직업적으로 독특하다거나 애초부터 좀 과하게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애들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결혼 제도 자체를 좀 거부하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걔는 독신은 아니고 이제 비혼인 거죠. 뭐 동거의 형태는 편안하게 하니까. 제도가 싫다. 제 동생도 결혼이 싫다거든요. 그래? 87년생이고 여자친구도 있어요. 결혼을 여자친구는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동생은 결혼이 하기 싫대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유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매형처럼 살기 싫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 가까이에서 보이니까 자기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 많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원 씨가 우리 때만 해도 우리보다 더 부모님 과거에는 약간 뭐랄까 인생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이런 것들 어떤 책임감, 희생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패러다임이었는데 당연하지. 지금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아진 거지. 그렇지. 맞아. 자, 비혼에 대한 미혼 남녀 인식을 좀 보겠습니다. 출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20대랑 70세 이상을 아예 나눠서 완전히 이제 바꿔서 본다면, 비혼 독신. 그러니까 비혼인데다가 독신이야. 완전히 그럼 이제 동거의 형태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동의한다는 게 2020년에 2015년 20대로 봤을 때 확 늘었어요. 절반. 오, 많이 늘었네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70세 이상이구나, 이거는. 네, 오른쪽으로 보면 20대가 나오는데 2015년에 37%였는데 네. 그게 53%니까 5년 만에. 확연하게 늘어난 거죠, 이건. 근데 오히려 7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냥 되게 낮은 수치고 네. 비혼인데 동거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동거하는 건 문제 없다. 그다음에 자녀가 없는 거는 50% 넘어요. 이게 아이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니까. 그리고 비혼인데 출산하는 것도 늘긴 늘었다. 그러니까 와, 이것도 되게 많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혼을 베이스로 깐 게 그냥 다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 결혼이라는 제도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잘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잠깐만, 근데 여기서 잠깐만. 비혼 출산이 늘었으면은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 이건 생각이니까. 인식, 가치관. 가치관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많이 앞서갔네요. 예. 앞서간 게 아니고 못 현실이 알아듣는 거죠. 오빠한테 그런 취급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열받네. 자, 이거 비혼주의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까 우리가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결혼에 대해서 왜 하지 않으려고 하냐? 남자 56.9%, 57%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이거는 포기에 가까운 거죠. 이건 포기지. 네, 경제적 여건이 든다고 그러면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포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이런 비율이 좀 높다. 자,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25.7%가 결혼을 이어지는 출산 육아보다.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이거는 사실 포기보다는 싫다에 가까워요. 그렇죠. 이거는 싫다에 가까운 것 같아. 자, 일단 출산 관련해서 왜 하지 않으려고 하냐? 역시 남자들은 양육비 경제적. 그러니까 다 돈 얘기에 결부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자 23.5%가 내 삶에 집중하고 싶고 역시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네. 본인한테 투자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 뭐 물론 딴 나라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돈. 봐봐요. 다 돈이잖아. 돈이야, 돈.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혼 못하고 애 못 낳겠다는 건 진짜 약간 사회 구조적 문제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그렇죠. 거야. 한국이 유독 심한 것 같아. 출산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현상과 별개로 좀 너무 다 누가 인터넷에 이제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범과 평균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야, 평균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그걸 되게 디테일한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뭐 이 나이 때면 어느 정도 돈은 모았어야지. 그쵸? 이 나이 때면 이 정도 연봉은 돼야지. 이 나이 때면 뭐 몇 평에는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가야 되고 대학에 졸업하면은 뭐 대기업 취업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런 루트를 너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 따라가면은 진짜 루저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평균. 도대체 그 평균. 아니 누가 그러잖아. 인터넷에 가보죠. 남초 사이트라고 봅시다. 남자들 다 연봉 1억이고 다 스카이 대학 나오고 다 꼬춘 18cm야.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 그래. 유니콘만 있군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봤어요. 네. 스카이 나오셨나요? 네? 스카이 나오셨나요? 그걸 생각 못했네요. 네네. 한 번을 속이려고 하다니. 네, 너무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네. 오로지 고추만 생각을 하다가. 오로지. 그래. 그것도 뭐 확인할 수 없는 건데, 그치? 난 봤어. 목격자가 아니래잖아. 굉장히 콜드했습니다. 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추웠어요. 영화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그 모양이었는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잡아라요? 때 한번 봐. 네, 어쨌든 네, 잘 모릅니다 그런 거는 서로 다 몰라. 남자끼리도 잘 몰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게 이상한 거야. 그렇지. 남자 친구들끼리 그거를 무슨 칼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이 없거든. 그렇죠. 왜 고등학교 때 막 자로 재보고 그러지 않았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막 재본다며. 아니 근데 그거를 발기 상태로 재야 되잖아. 그렇지. 어떤 친구들이 그랬어? 최근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 거야? 남자애들이 그렇게 한 번씩 재본대요. 아 자기 걸 재볼 수는 있겠지. 아니 친구들 되게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놀 때 어릴 때는 서로 니께 크네 내께 크네 막 재본다던데. 이런 게 누군가 어디서 이상한 잘못된 얘기를 주워 듣고 오는 거야. 그런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 아니야 남자한테 들었던 얘기겠지 그러면. 남자한테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거나 혹은 존나 무용담이거나. 왜냐면 나는 주변에 친구들이 없나요? 수많은 다른 고등학교와 지역의 친구들이 있지만 난 그런 걸 했다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 난 그리고 우리 지역만 했나? 의정부 특 아니야? 의정부 특? 고등학교 내내 합숙만 했어 남자들끼리. 근데 그걸 재봐? 전혀 그런 거 없지. 더 재볼 수 있지 않아? 아니야. 전혀. 그래요? 왜냐하면 내 친구의 어떤 그 성기를 보는 거야. 아, 씨발! 이거란 말이야. 꺼져. 서로 목욕탕에서도 서로 거를 잘 안 보지. 안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면서 저게 뭐가 달렸겠군이 하겠지만 그렇지.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세하게 안 보지. 입장 바꿔서 여자애들끼리 가슴 까고서는 너 얼마나 만져보고. 보자 뭐 이상하잖아. 그렇게 안 해? 했네, 얘. 의정부특이 다 의정부야. 의정부랑 호평동만 그렇게 했나봐. 부천에서도 아줌마들 이렇게 한 적도 있어.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그걸 했다고? 아니 자기들끼리 얘 가슴 크게 이렇게 만져보잖아. 얘는 얼마나 되나 아니 보자. 여자들끼리 막 그렇게 하던데? 어디서요? 어디서요? 이렇게 야동에서 본 거 아니야? 몰라 어디서 봤냐? 이렇게 하잖아. 자기들끼리 이거 하지 마. 이거 왜 계속 이러고 있어? 장난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무슨 누구 그런 장난을 누가 칩니까? 어디서? 친한 친구끼리 하잖아. 아줌마들끼리도. 안 해. 어디서 봤냐고. 아니야 해. 그게 아니고 아줌마들끼리 편하게 얘 뭐 가슴 뭐 이 가슴 이렇게 뭐 가슴 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나도 들었던 거 같은데 와이프한테. 만져보고 엉덩이도 만져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네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갈리잖아요. 여자들도 해보는 사람 있고 안 해보는 사람 있고 남자들도 해보는 사람 있고 안 해보는 사람 있다. 남자들 해보는 사람 우리 둘 다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니야. 아니 그 니네들은 아닐 수 있지만 있다. 김그룹 PD. 친구들끼리 고추 재본 적 있나요? 있다. 없어.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여러분 제보 좀. 아니 자신이 해보시면 재볼 수 있겠지. 아니 친구들끼리 서로 재는 건 난 듣도 보도 못했어. 제가 친구들이 오줌 싸는 거 노상방뇨하는 거 영상 많아요 핸드폰에. 그렇다고 재진 않아. 그냥 그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한번 댓글을 받아보자. 댓글로 해보신 분들은 그냥 뭐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뭐 휴지심으로 했다 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해봤다 정도. 친구들끼리 재봤다. 인터넷의 폐해야. 아니야
나는 로프라인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재봤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런 뉘앙스였지. 옛날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 내가 사이즈를 본 적은 없지. 고등학교 때 사귀었으니까. 왜? 근데 고등학교 때 볼 수 있는 거지. 고등학교 때는 안 보지.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그때 너무 순수해가지고. 의정부는 보니까 여기 미군 부대가 있어서 그런지 자유로워. 야 미군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거기 좀 문화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문화야. 뭐 친구들이 그냥 남자인 친구 애들이 막 그런 얘기하자. 야, 네 남자친구 이러면서 되게 크다고. 되게 크대. 저 인천 별명이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뭐 얘 지금 뭐라 그랬는데 지금? 뭐 왕요?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얘기 아마 그런 거는 그걸 거야. 남자들끼리 체육복을 입거나 남자들끼리 옷을 갈아입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얘 크다. 해서 그때부터 친구들끼리 쟤 좀 거의 꼬치 큰 애야 하면서 놀릴 때도 있긴 하죠. 그래 그건 있어요. 그래 그 정도는 이건 일이야. 이런 건 있어. 그래. 쟤 엄청 크다. 야, 쟤 작은 새야. 근데 그걸 제 학교마다 있잖아 그 별명을 가진 그 있어. 내가 그 정도까지라는 나도 초등학교 때 체육복 입었는데 엄청 그렇게 있는 애가 있었어. 걔 별명이 잣대였어. 잣대. 이게 모든 것에 잣대가 되는 거지. 잣대야 이렇게 하고 해서 있어 그거. 그랬는데 있어. 이 정도는 있어. 그래. 근데 나는 그 잣대라는 친구가 몇 센치인지 몰라. 그게 알고 싶지도 않고. 디테일하게 안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 가슴 만져본 거는 너 혼자예요. 아니, 안 해봤죠? 안 해봐요. 친구끼리 장난치잖아. 야, 너 가슴 크다, 막 이러면서. 아니, 어디서 들은 거야, 너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해서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진짜? 이상한가? 나 이거 고등학교 때 막 우리 컵으로 재보고 그랬는데. 헐. 어떻게 재보? 이런 거 이상해. 그래? 이런 거 갖다가. 진짜 약간 의정부 약간 이상하다. 이런 거 사이즈 여러 개 갖다 놓고, 야, 얘는 담기네, 안 담기네, 이러면서. 미치겠다. 의정부는 특이하네. 그래? 오랜만에 1호선을 한번 타봐야 되겠다. 의정부 갔다 와야 되겠다. 의정부, 예. 그렇습니다. 가을 타는 이 계절에 술이 더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항상 생각나지 않아요? 술은 항상 생각나는데 이제 술 먹을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안 돼.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갑자기 그냥 먹는 날 되게 좋지 않아요? 그냥 먹는 날 좋죠. 갑자기 그냥 약속도 없었고 예정도 없는데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번개. 그냥 맨날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너무 좋지. 무조건 좋지. 약속 없고 정말 뭐 먹을까 고민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그냥 대충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대충 먹는 술. 그리고 먹으려고 사실 예상 안 했다가 그렇지. 친구랑 갑자기 뭐 밥 먹으려고 시켰다가 소주를 한잔 할까? 그럴까? 할 때 시켰을 때 근데 이 미친놈이 또 여자친구를 하면 또 데리고 오네? 예정 없이? 야, 그러면 이제 술깨도 드리면서, 술 좀 드시겠어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자기 직장 동료를 데리고 온다거나. 네. 도라이, 이거, 정말, 네. 저라면은 약간 이런 거네. 제 친구가 갑자기 둘이만 만날 것처럼 했다가, 조금 있다가 저기 아는 오빠 오기로 했어요. 아는 오빠? 미치지. 아는 오빠. 누구? 누군데? 술 마구 먹어 들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술게임. 네. 혹시 가방 안에 술게임이 있다? 근데 이제 오시면 이거 제가 준비했다고. 또 완전 센스죠. 그런 날을 위해서 항상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챙겨 다니는 이유가 진짜 항상 강조드리지만 먹는 거랑 안 먹는 거 그 숙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술겜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스타TV 파트너, 우리와 언제나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네. 다양한 제품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요. 네. 100여 개의 브랜드, 3,000개의 상품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간편합니다. 네. 원페이지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이제 인터페이스 굉장히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쉽게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 발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샌드비는. 요럴 때 좀 주문할 때 여러 가지 서류 처리라던가 증빙 처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1대1로 이 상담해 주시는 담당자가 붙어가지고 매칭해서 다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편리하게. 저는 1대1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1대1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뭐 가끔씩 뭐 2대1, 3대1도 뭐 나쁘지 않은데. 아, 뭐가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네. 이렇게 뭔가 좀 사랑받는 느낌, 더 많은 사람에게. 네. 그런 느낌도 있잖아. 네. 무슨 소리 하시는 아무튼 세미 셀럽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는데, 어쨌든 1대1도 충분하다. 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여러분, 샌드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였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체력도 충전할 수 있는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면역력이 좋은 홍삼, 활력 보충에 아주 좋은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았습니다. 두 가지 성분을 이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저는 이 소백지향은 딱 요맘때쯤 우리 녹화할 때쯤 4시, 5시 요때 되면 체력 확 떨어지잖아요. 요 시간에 먹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반짝 올라오는 느낌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사실 4시가 하루 중에서 되게 지치는 시간 아닌가요? 아, 그죠? 그럼요. 제일 되게 졸리고. 네. 그리고 항상 직장인들은 물어보니까 이 시간에 뭘 먹는데요. 간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만큼 졸리고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안 가는 맞아, 타임이잖아요. 퇴근 시간, 코앞인데 안 가는. 네, 안 가는. 그래서 지칠 때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반짝하는 기분, 활력을 갑자기 느낄 수 네. 있는 기분,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학생, 직장인,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제격이고요.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식장 탈출 적어주시면 추가품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위생적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이었습니다. 자, 그 옆에 성공한 사람은 땡땡을 선택한다. 2020 인구보건복지협회 얘기인데, 자, 성공하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결혼과 비혼 중, 여성은 60.4%가 비혼을 선택한다고 했고요. 남성은 76.8%가 결혼을 선택한다.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극명하죠. 여자는 맞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할수록 결혼을 안 하는 쪽에 가깝고. 너무 당연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출산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내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굳이 그치. 나는 안고 싶지 그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리고 평생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다. 내가 정말 가정을 꾸리고 정말 내가 애를 낳는 게 인생의 큰 목표다 하면은 얘기가 맞아, 달라지지만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내 커리어랑 이 경제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어떤 삶의 여유를 충분히 오랫동안 나 혼자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게 된다면. 근데 남자는 대부분 아닌 분들 있습니다. 아닌 분들 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나를 약간 서포트해줄 아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 뭐 좋은 맞아. 직업과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그러면 결혼을 선택을 안 할 이유도 없다. 누군가가 백업을 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가정주부라는 그 롤을 할 사람이.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네. 내 애도 낳고 싶고. 그게 왜 갑자기 갑자기 거기서 왜 끼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들려. 안정적인 아무도 삶을 그렇게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어. 어떤 거요? 잘 이해를 잘못했어요. 아니 서포트. 여자, 그러니까 부인의 서포트?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굳이 안 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그냥 뭐. 나는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 같잖아. 아니야. 계속 형 내가 그거 몇 번 돌려봤어. 정말 예쁜 얼굴이랑 우리 와이프 성격 이거. 왜 그 얘기 했어? 왜 그런 얘기 계속 회차마다 해? 내가 뭐라 그랬는데, 진짜. 요즘 매주 해 진짜. 한 진짜 번씩. 예쁜 얼굴이랑 우리 와이프 성격 딱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얘기를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네네. 근데, 전 서포트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성인은 네. 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지 다 않아요. 그래요. 아니, 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강한 부정은 긍정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그런 않아요. 느낌. 네, 저는. 그리고 그때 봐봐 성공한 사람은 땡땡을 선택한다였잖아요. 오빠는 결혼할 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그치. 돈을 지금만큼 벌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는 옵션이 없었겠지.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성공이라면, 뭐요? 뭐 할 거야? 정말 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왜? 아니,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와이프 이런 거 다 배제, 아이들 배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저기 침 좀 닦으실래요? 힘을 흘려. 연료가 왜 새? 침은 왜 흘려? 뭐야 이거? 네.
네. 침을 이만큼 흘렸어. 들어 죽겠네, 정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보다 더 성공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입니다. 그럼 나는 비혼을 선택할 거예요? 결혼을 선택할 거예요? 지금 나이 때요? 지금 나이대. 일단은 좀 혼자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일단은 혼자 좀 여러 가지로 사업도 더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혼자 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지는 남기지만 일단은 비혼. 일단은 비혼.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네. 많은 여성들을 후보군에 두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기 편하세요? 아니 저희 청취자분들의 이제 좀 도움을 그런 설명이 필요하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그런 쪽으로 가도 되겠죠. 네, 뭐 제 생각하고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가시죠. 그래 그쪽으로 갑시다. 네. 두 분은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엄청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도 근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애였으니까 이거 또 물어볼 의미가 없네. 물어볼 의미가 없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건 없어? 되게 부자기 때문에 나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없나? 없죠 그런 남자가. 없어? 서포트해줄 수 있는 남자 없다고 없어. 봐요. 왜? 남자는 무조건 손이 많이 가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나 진짜로 여자가 능력 있고 정말 부자고 막 그러는데 서포트할 남자가 필요하다. 나 진짜 손 안 가게 할 수 있어. 아니 못하지. 왜? 손이 많이 가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침을 못 탔는데. 아니. 뭔 얘기하는 거야? 야 뒷바라진 내가 잘하지. 그러니까 봐봐 내 침을 못 닦을지언정. 네. 저쪽 침 닦아주겠다고. 그래 정신없이 내가 절로. 아니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싶겠냐고 침 질질 흘리고 집에 있는 거. 그거는 그쪽 문제지. 그래서 안 한다고. 그쪽 답답하면 해주겠지. 아니 그러니까 네. 안 보는 게 낫지. 침 흘리는 거를 침 흘리고 있는 거를 굳이 보냐고. 정말 저는 할 수 있어요. 뭐를요? 진짜 100% 서포터. 네, 정말로. 난 상관없어. 나 감정 따위 상관없어. 아니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결혼한 여성분들이 되게 이거는 저는 한 90% 이상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랑 여자랑 결혼했을 때 경제적인 거 빼고 진짜 약간 뭐랄까요 내조 느낌으로 여자를 내조해줄 수 있는 남자는 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죠? 극히 드물어. 남자는 잘할 것 같아. 나 개 잘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내가 어지간한 여자보다 훨씬 더 가정주부 잘할 수 있어. 진짜? 저희 남편도 맨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나오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난 역시 적성에 잘 맞아. 집 되게 깨끗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들어가면은 막 울상이야.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러면서 하루인데? 하루 나오는데? 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남자들. 그래. 저는 아니에요. 정말. 그 상대방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 옆에서 보좌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목표가 집에다가 딴 여자 부르려고. 아이 그건 나중 문제지 새끼야.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거는 중요치 않아.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뭐 사람의 마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목표가 확고하다면 그것만을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목표가 있다면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남자들도. 그래요? 네, 진짜.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되게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아. 근데 내조가 필요하다. 저는 그냥 여자 사람을 집에 놓겠어요. 고용하겠어요. 네. 역할을 할 도우미.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차라리. 비서를 두는 게 낫지. 그렇지.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좀, 성생활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네. 근데 그런 거. 성생활은 내 집에 안 둬도 돼요. 그래. 네. 그런 애들 이제 정금 싱싱한 애들로 계속 바꿔가면 되잖아. 그렇잖아. 젊은 애들은 매년 생산이 될 텐데. 화려한 싱글. 네, 씁쓸해하죠? 잘할 수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네. 네. 장래희망 셔터맨. 그래, 그런 거. 네. 근데 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거 안 해본 영역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안 해본 길은 되게 가보고 싶잖아. 반대로 지금 말한 거에 반대로 만약에 남편이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그럼 완전히 가정주부로 완전히 집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언니요? 누가요? 언니 술 먹고 나와서 놀고 싶어가지고 어떡해. 산 넘어 사내야지. 산 넘어 사. 그러니까. 25살짜리 애들이랑 집에다 불러다고 산 넘어 사난다.
그냥 그런 남편 출장 갔어. 꿈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럼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진짜로? 저는 할 수 못할 것 있다니까. 같아요. 그래요? 자, 얘 안 됩니다. 왜? 저는 못해요. 안 되는 타입이야. 집에서만 못 있어. 아니, 집에서만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 딴 그래. 취미도 하고. 아니야, 취미생활하면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얘는 되게 내가 알고 있는 라니는 사회적 동물이야. 뭘 뭐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남편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사회생활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서포트가 그러면은 뭐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해주고 삼식이. 그게 서포트인가? 그런 게 재미가 없죠. 난 그거 지금도 못 봤는데. 그런 거 재미없죠. 지금도 못 아니 그런 건 봐요? 쉽지 않죠. 못 받는 건 아니고 나도 원치도 않고. 그리고 일정치가 않잖아. 그래.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서포트라고 하면은 그래도 끼니 퇴근했을 때 따뜻한 밥. 그다음에 항상 뭐 입으로 착착착. 그지. 뭔가 불편함이 없이 집에서 그 완전히 남자가 편안하게.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서포트잖아요. 애들 케어. 그치. 근데 그게 취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걸 되게 재밌어하는 나는 사람들도 지금 있고. 제 와이프는 완전 100%. 행복해하나요? 아니 제가 100% 받고 있다고요. 그래. 네. 형수가 행복한 건 별개.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고. 그거 그냥 내가 받고 있다. 지금까지 무리 없이 뭐 사는 거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만족합니다. 네, 일단 100% 착착착.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엄청 잘 사는 남자한테 시집간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보면 진짜 그렇게 살거든요. 백화점 어슬렁어슬렁 갔다가 그래, 운동하고 그리고서는 뭐 관리 한번 받고 장 보고 와가지고 저녁 맛있게 차려가지고 근데 그런 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사람마다 달라. 백화점을 어슬렁어슬렁 하지 마십시오. 왜? 정말 살랑살랑 다닙니다. 네. 기분 좋게. 그렇지 기분 좋게 네. 다니고. 근데 봐봐, 얘는 어슬렁어슬렁이가 표현하잖아. 그렇지. 거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지. 그러네. 그래. 살랑살랑이 아니고. 네.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럼 누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전 주변에 한 명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 그 남편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싸우잖아요. 말다툼을 해 싸워서 원래 싸워도 해줄 건 다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싸워서 한 번 아침에 그 입을 옷을 챙겨주지 않았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나 출근 어떻게 하라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정말 속옷 양말까지 싹 다 챙겨주는. 진짜. 네, 그리고 밤에 저녁 아침 당연히 챙겨주고. 그리고 밤에 막 술상도 차려주고 원할 때마다 이렇게 케어해주는 친구를 봤는데 그게 처음에는 어릴 때는 야 진짜 빡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 남편이 사실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긴 해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 뭐 좋아 보인다 이런 걸 떠나서 나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그거 아닌가요? 누나가 지금 와서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아니죠, 답답해서 아니요. 못하지. 아니었죠. 넌 쉽지 어때요? 않은 일이야. 저요? 지금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백화점 어슬렁거리고. 솔직히 이거 아니면은 집에서 사는 삶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도 저는 그걸 못 나가지고. 뭐 애들 케어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이렇게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다 내가 해야 정성이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라서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뭐 전업주부의 삶이 굉장히 막 그래 전업주부 편하고 힘들어. 그러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야. 맞아. 되게 힘들어. 그리고 포인트는 그거죠. 이게 만약에 사회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금전적인 게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전업주부의 삶이라는 게 무임금 노동이잖아. 맞아. 거기서 한 번씩 오는 그런 무기력함이 있어. 맞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그 얘기도 했잖아.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지만 뭔가 눈치 보이는 그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며. 그럼요. 내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래, 그런 거 그래, 있을 수 그래. 있다고 봐. 맞아. 자, 비혼 인구가 왜 증가한다고 생각하나? 경기도민한테 물어본 얘기입니다. 네. 출산 양육 부담. 확실히 이게 이제 남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집값, 전월세, 과도한 주거비용 역시 다 남자 쪽이 높습니다. 굉장히 다 돈 얘기죠. 그다음에 여자로 가면 여기가 높습니다. 개인 삶, 여가.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성취를 중시한다거나 뭐 이런 거. 네. 그러네. 여자가 훨씬 높네요. 되게 웃기다. 이거는 생각보다 그 수치를 보면 볼수록 뚜렷하게 나뉘어지네요. 남자는 돈, 여자는 본인의 삶 내 삶.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남자들. 근데 어쨌든 이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뭐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태어난 이 남성과 여성의 그래. 선택된 하늘이 선택해준 그 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에서 오는 차이라고 봐요. 동물들이 그래. 그러니까
남자는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 먹을 걸 구해와야 되는 거고. 사냥, 채집. 그리고 여자는 이제 모성애와 더불어서 이 자식을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그것도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안 그런 경우도 요즘은 많지만 그래도 집안에 있는 어떤 그 살림이라든지 또 딸린 애들은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 인생보다는 남의 인생을 그쵸. 어쨌든 더 서포트해주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표현이 맞나? 그 상황에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쵸. 네. 차라리 뭐 내 엄마라든지 그러니까 하우스와이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결혼을 할 때 조금 더 선택지가 편리하다. 높아질 텐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 우리 엄마도 그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봐주는 엄마들도 있지만 있죠. 그러면은 이제 딸이 이제 일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엄마가 이제 하우스와이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은 거죠.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은 엄마 애 좀 봐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왜 네 애는 네가 봐야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즐기련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엄마한테 희생을 하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돼야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구조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 친정엄마하고 다투고 친정엄마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도 비교적 친정어머니가 좀 봐주시는 편 아닌가요?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지방 갔다 오거나 날에는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니까 한 4시쯤에 해가지고 데리고 계시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늦게 일하는 게 사실. 그렇죠. 아무도 어렵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진짜 부부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운다.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진짜 힘들고. 불가능해요. 맞아. 전 진짜 그런 사람들 진짜 존경스러워. 처음에 제가 애 낳았을 때 한 2년, 3년 그렇게 했거든요. 그나마 가능했던 게 나는 어쨌든 그때부터도 약간 그거죠. 프리랜서였으니까. 그치. 시간은 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집에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내 방송국이었으니까, 적어도 애를 이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뭐 데려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춰서 할 수 있었으니까. 큰일 하셨네. 네. 저는 1년 동안 딱 그거 한 번 했는데. 그거 되게 커요. 네, 그것 때문에 제일 그 와이프한테 뿌듯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애하고 아침마다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등원시키는 거. 그런 일이야. 그래도, 네. 첫째가 잘 따라줘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스타트를 이제 강성주 해설위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여성분은 나이가 좀 있어서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 그럼 결혼이 싫다에 가까우시겠네. 남자가 있는데 결혼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건. 그쵸. 자, 근데 성주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자,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재결합된 상태입니다.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랑 조은 형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성주군이 생각을 바꾸면은 계속 갈 수 있겠죠. 생각을 바꾼다는 건 결혼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만남은 이어질 수 있는 거네. 네네. 근데 그러면 그게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정말 그 머릿속 깊이까지 바뀌어서 영원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건가에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쉽지 않지 않나? 어떤 삶의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 그치. 큰 그림이 다른 거야. 근데 저는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는 사이죠, 다. 맞추면서 보완도 되고. 근데 멀리 보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는 끝까지 못 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네. 그게 중간에 수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덮어두고서는 살다가도 불쑥불쑥 나와. 아니면 상대가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임시방편이다. 왜냐하면 뭐 어떤 관계인지 제가 못 봐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남자분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라는 거는 그냥 저는 약간 진짜 엄마를 오줌누기. 그럼 결국 그 이상을 가긴 어려울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분의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여자분 생각은 안 바뀔 것 같아. 더군다나 나이도 심지어 더 많아. 그러면 지금까지 쌓여온 생각들이 그게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슥슥슥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안 맞지. 차라리 남자분 생각이 바뀌면 모를까. 여자분은 이제 어쨌든 저 거의 제 나이보다 조금 많거나 제 나이인 거잖아요.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결혼할 때는 20대 후반
그때는 사랑이었죠. 이 관계를 보고 결혼을 했지만 40대 중반의 여자가 볼 때 비포 애프터의 삶이 뻔히 보일 텐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일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냥 연애하고 요런 정도에 딱 좋은데 굳이 진짜 결혼하면 신경 쓸 거 늘고 뒤치다거리 할 거 늘고 집안일 할 거 짊어져야 될 게 늘고 얼마나 많아. 맞아. 근데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외로울까봐 그럴 수도 있잖아. 나중에 늙어서. 미래가 적적할까봐. 갑자기 이제 40대 난 비혼이었어. 비혼인데 45살 넘어서도 난 비혼으로 살래 하는데 딱 일어났는데 무릎에서 뚜둑 소리가 나면서 어떡하지? 보호자가 필요하다. 나 이러면은 이렇게 혼자 외롭게 늙고 아니 그러면은 결혼했다고 평생 같이 사나요? 맞아. 아니 그럴지언 그래도 결혼해도 외로울 사람은 외롭죠. 근데 또 왜 결혼이 주는 어떤 그 환상일 수도 근데 있는데 이혼할 수도 있어. 근데 누나 봐봐. 평생 같이 사나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누나가 45, 46에 결혼을 해. 네. 근데 배우자가 37, 38이야. 누나보다는 그 남자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가는 거 순서가 없지만 확률적으로 비슷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더 건강하게 옆에서 누나를 보좌해 줄 사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이 건강하게 보좌해 줄지 나를 떠나갈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 그런 확률을 보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할 법도 하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들은 건데 결혼할 때는 누구보다 계산을 잘해야 된다. 어떤 계산? 맞아. 여러 가지를. 근데 우리는 계산을 안 하잖아. 그 사람 막 살아가니까 약간 이렇게 계산을 되잖아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계산해야 되는 게 되게 그 섣부른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내가 40대 중반에 좀 젊은 10년 젊은 남자랑 결혼해서 이 남자가 나를 늙어 죽을 때 보필하겠구나. 내가 하루라도 먼저 가면 이 사람이 내 장례를 치러주겠구나. 이게 얼마나 꿈입니까? 부질없는 생각이니까. 장래희망 같은 거야, 장래희망. 예를 들어 내 얘기는 계산을 하는 순간 결혼은 극히 비합리적이야. 그래. 물론 아닌 비즈니스가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안 하는 이거 거야. 결혼하면 내 인생 대박 난다. 라고 하는 결혼도 있잖아. 있죠. 그러면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대부분의 결혼은 아주 불합리하지 않나요? 맞아요. 머리 쓰면 못해. 그래. 맞아.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준비하는 건 맞지만 그 앞으로의 미래를 인간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맞아. 때문에 계산이 들어가는 그 시점은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졸라 많이 있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있어. 계산하고 돈 씁니까? 안 써요. 100억은 계산을 좀 해야 될 텐데. 야, 그럼 뭐 밖에서 뭐 밥 한 끼 뭐 그걸 얘가 지금 형도 계산 안 하잖아. 그러니까 100억 있니? 없잖아. 도시락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 100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이야. 그래, 큰 그러니까 돈이지. 이제 계산 안 하잖아요. 귀엽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40살, 50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잔고가 줄어든 거야. 인생의 잔고가 줄어드니까 계산이 되지만 20대 때는 그때 계산 잘 안 되죠. 나는 나중에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그래 하고 그것도 있는 아직도 그치. 먼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물론 나도 이 사람의 인생을 마찬가지로 서로지만 전체를 다 책임질 것 같지 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지 영원히.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맞아. 하죠. 지금 이 얘기를 만약에 어린 우리 청취자들이 듣는다면 되게 속물적으로 야, 저런 쩌든 새끼들. 맞아. 근데 요즘엔 젊은 친구들도 다 계산기 그래. 두드려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원래 네. 그리고 나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네. 저런 속물 같은 새끼들 누구 만나면서 저런 식으로 만나? 왜 그렇게 저는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내가 없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왜? 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결혼을 못한다고 나는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거야. 정말. 누군가가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계산을 하는 순간 나는 X야. 나 없으니까 지금. 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개털이야. 그렇게 계산하고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를 더 혐오했지. 그럴 수 있어. 무슨 어떤 그럴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맞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여유가 있어. 근데 계산기 막 두드리네. 두드려 봐라. 뭐가 나은지 네가 한번 해서 나중에 뭐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해도 여유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좀 계산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맞아. 쥐도 쥐뿔도 없으면서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미래를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또 그냥 적당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상대한테 좋은 사람이 돼주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발언. 그쵸. 아니 그것도 분명해.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런 희망이 없이는 결혼 못하지. 그랬다가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아니야. 누가 너래? 왜 자꾸 왜 그래? 계속 재발절이요. 나 진심으로 아니라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얘기한 거야? 자꾸 강한 부정으로 튀어나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래, 아니야.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진짜 아니야. 몸짓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아니, 너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와이프가 나랑 결혼해줘서 진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정말. 계산적이었네. 누가? 그렇네. 나? 나는 존나 계산적이었지. 지는 연락 계산하고 상대방 계산하면 짜증나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라니까. 이게 정말 난 존나 계산했어. 와이프 딱 오자마자 와이프 스펙. 뭐 와이프 딱 보자마자 이건 잡아야 된다. 이거다. 이거 잡아야 된다. 내 보험. 정말 최선을 다했어. 정무적인 판단이 잘 돼. 정말. 똑똑해 은근히. 난 무조건이었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나도 그랬다. 이렇게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왔는데 사람은 그게 이제 나도 나이 먹어보니까 그랬던 난데 그거 다 이해한다. 그리고 난 솔직히 30대 그 초반부터 내가 지금 너무 창피하다기보다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32살에 난 결혼할 줄 알았거든. 근데 딱 32살 되는 해 좀 지났나? 그때 내가 그냥 글을 썼던 것 같아. 혼자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나도 뭐 이렇게 이 나이 때는 결혼할 줄 알았지만 나도 속물이 되어버렸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개 글로? 공개 글로. 나도 속물적인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계산하는 여자들이나 이런 것들 내가 별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좋아했으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바로 1년 만에 와이프를 만났죠. 그 글을 쓰고 나서. 네. 여러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자만하면 안 돼.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기권이가 아니라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충분히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라는 자만 위험합니다. 그래. 너무 위험하죠. 왜 안 될까? 그게 누가 그러더라. 나는 다를 텐데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어떤 수준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약간 오만이에요. 그래. 되게 비합리적인 사고예요. 되게 비합리적인 사고. 현실적으로 안 보는. 되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를 거야라는 말이 오히려 쓰면 안 된대요. 그럼. 나는 다를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일에 닥쳐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되게 이제 이런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되게 비도덕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하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저 새끼는 뭐 인간 쓰레기 새끼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조차 함부로 하면 안 된대. 비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당신도 그 상황에 놓여지면 아마 똑같은 판단을 할 거다. 똑같은 선택을 할 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모르거든. 맞아. 다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대부분 일반적인 선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안정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그 비혼 동거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거를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찬성 측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는 비혼, 비출산을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반대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반대가 완전 잘못된 거죠. 비혼, 비출산을 조장하는 건 비혼 동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이거는 완전 잘못된 얘기죠. 또 하나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동거는 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가벼우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둘이 얼추절추 살만하네. 그리고 또 안정적이네. 근데 편하게 살다가 1년, 2년 있으면 우리 또 헤어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돼. 그러면은 이제 거의 결혼의 느낌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애도 날 수 있고, 우리들이 여차저차 살았는데, 그리고 둘이서 어떻게 피임 잘하다가 덜컥 애가 생겨서 아이고 애 생겼는데 우리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애는 잘 키워야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 가벼운 어떤 이런 만남이나 동거의 느낌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나는 충분히 좀 장려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좀 심각하잖아. 결혼이라는 게 너무 무거워. 비혼 비출산을 조장하는 건 이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나 결혼한다는 그 생각이 이걸 조장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걸 제거하고 동거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원룸도 괜찮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다 좀 이따가 둘이 돈 모으면 원룸 돈 모으면 좀 월세 비싼 거 아니면 내지는 뭐 전세 조금 더 비싼 거에서 투룸 가잖아. 맞아. 근데 그게 결혼이다라고 하면 이 집에 못 살 것 같거든. 맞아. 근데 동거다라고 하면 야 그냥 알콩달콩 우리끼리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건데 하다가 하듯이. 둘이서 조금씩 발전하게 되고 어쨌든 스타트를 그런 식으로 좀 하게끔 하면 왜 이거를 이렇게 연장선으로 있다는 걸 못 볼까요? 그렇게 가면 왜 이렇게 좋은데. 다 토막내서 정책을 추진하고 하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학교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이런 것처럼 약간 되게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마련을 한다면 동의합니다. 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다르지, 완전 다르지지. 라는 네. 생각이죠. 네. 역시 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전 동거를 이쪽에. 해봤으니까. 동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동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동거하면 실패 확률도 줄어들고. 줄일 수 있죠. 동거해서 안 된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지. 그래, 헤어져. 그러면 또 동거를 다른 사람하고 해도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거라는 게 되게 여기저기 뭐 얹혀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얹혀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되면 그 동거해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는 진짜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조금씩 발전하다가 2, 3년 뒤에 뭐 혼인신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느낌? 그쵸. 한 번도 안 살아보고 누군가랑 처음 살 때는 쉽지 않아. 문제가 어차피 많이 발생하게 그래. 되기 때문에. 아니 동거를 해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할 맞아요. 가능성도 큰데 근데 안 해보고 그냥 한다? 훨씬 더 위험하지. 그렇지. 맞아. 리스크가 너무 크지. 근데 쉽게 탈출을 못하고. 결혼을 했으면. 결혼했을 때. 근데 그거잖아요. 좀 동거면은 캐주얼하게 갈 비교적 필요가 있어. 조금 편안하게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비혼 얘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회차에 있었던 사연은 그 여성분 사연이었잖아요. 후기를 남겨주실 수 있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후기를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으로 가신 그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또 후기를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방송 잘하고 929 회식까지 네네. 깨끗하게 다음 주요? 다음 주요. 주죠. 바로 다음 주 회식이야? 예. 네. 빨라. 진짜 빠르다. 9월이 다 갔구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근데 네.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